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반인권을 반인권적이고 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전라도를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보면은 그 정부 주도의 무슨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정부가 자꾸 개입해요. 시장이 알아서 작동되도록 하질 않고 문재인 좌파들이 자꾸 끼어들어갑니다. 어저께도 부동산 정책을 피는데 수도권의 2채 이상의 부동산 보유를 하면 한 채 전부 처분하라 라고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기가 재산이 집이 2채면 어떻고 3채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왜 한 채 팔으라 마라 명령을 내립니까? 그거 공산당 아니에요? 자기들이 집을 3채 보유할 능력이 되면 보유하는 거지. 이런 것 자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하는 거다. 자유시장 경제를 어긋나는 관치 경제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이 2채였는데 세종시 아파트 내놨다. 그런데 이게 뭐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자기 재산 자기가 갖겠다는데 왜 팔라 말라 해. 이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대출이죠. 어저께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큰 게 대출 안 해주겠다 하죠. 집 사는데 대출 안에서 대출로 집 사는 거 하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지금 그런 겁니다.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허겁지겁 대출을 금지를 했는데 대출 안 하고도 집 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집을 장만하겠죠. 사실상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여윳돈이 현금 여윳돈이 뭐 한 10억 원, 20억 원 뭐 이 정도만 되는 사람들은 신났죠. 그냥 현금 가지고 강남에 있는 집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위배하는 짓이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줘야지 왜 자기네들이 그것을 막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죠. 이자를 올리면 돼요. 근데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부동자금이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2천조 원이라는 돈이 얘네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데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투자할 때를 전부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전부 막아놓으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어. 주식시장으로 가려니 주식시장도 문재인이가 깽판 쳐서 올라가지도 않아. 기업들 규제가 많아서 기업이 영업이익이 감소해.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도 안 좋아. 이게 2천조 원이라는 돈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오늘 은행 주식하고 건설주 주식하고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대개 건설주가 아파트 신규로 아파트 건설을 하면 거기에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데서 어떤 이익이 나오는데 다 막아놓으면
현찰만 가지고만 아파트 사라 이런 꼴이니까 돈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집값 잡겠다고 금융산업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이러니까 이자들이 머리가 더럽게도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집값 하나 잡으려고 차라리 집값을 잡지 말고 집값을 풀어놓으면 됩니다. 대출도 미국처럼 한 80% 해주고 대출해서 집 살 수 있게 하면요. 공개 경쟁을 시키면 돼요. 누구든지 다 강남에 집 사고 싶으면 본인이 대출하고 싶으면 대출 받아서 그 대출 이자 감당할 능력 되면 그 능력 되게끔 강남에 들어가서 집 사고 살던가 서울 수도권에 자기가 대출 이자 감당할 정도 되면 대출을 70% 80% 받아서도 집을 살 수 있게 꿈을 줘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죽는 거죠. 금융업주 죽어, 건설주 죽어, 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들이에요, 얘들은요. 자, 요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팍 죽여버리니까 대출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9억 원 이상 되면은 그 대출을 20%에서 40%만 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대출을 줄여버리는 거죠. 현금이 많지 않으면은 집을 사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차고 나서 자꾸 부동산을 억제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폭등을 하는 건데 뭐든지 다 선순환 되도록 경제 규제를 풀면 2천조 원이라는 돈이 기업으로도 흘러가고 주식시장으로도 흘러가고 좋은 데로 흘러가는데 2천조 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쪽으로 2천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자꾸 규제를 하니까 야 오히려 이쪽에 돈을 투자하면은 현금 박치기 하면은 훨씬 수익이 잘 나겠구나. 그러니까 일로 기어들 돈들이 몰리는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강남이나 서울에 집 가지신 분들에게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문재인, 문재인 때문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은행 대출을 70%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대출을 40%, 20%로 줄여버리면 현금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이사하려다가 길거리에 난질판이 되었다. 대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생돈 현금을 몇억 원씩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계약금 띄고 오히려 그 길바닥에서 집도 절도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이미 팔은 집은 팔았고 새로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을 못 받으면은 이사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어저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고 반시장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출을 80%까지 해줍니다. 신용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80% 대출 금리를 해줘요. 자기가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싼 집을 얻어서 사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죠. 한국처럼 뭐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은 관치 경제죠. 문재인 좌파가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뭐 오른다 그러면은 누르고 마는데,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